린 선생님 앞. 아무리 살림에 시달리는 가정주부라 해도 의당 찾아가 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편지로 대신하는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어린 놈 진이의 도시락에서 나온 무말랭이 때문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생긴 지는 오래된 모양이지만 저는 사흘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진이가 가지고 돌아온 도시락에서 무말랭이 한 조각을 발견했을 적에는 별로 수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반찬을 나눠 먹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도시락밥 찌꺼기 속에서 또 그 말라붙은 무말랭이가 나왔을 때는 적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무말랭이 밑에 푸석푸석한 재래종 쌀의 밥풀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미된 복내 쌀밥을 먹는 터여서 여기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똑같은 알루미늄 제품이긴 하지만 도시락이 바뀐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것은 뚜껑 모서리를 제가 설거지할 때 부주위로 약간 쭈그러뜨린 데가 있는데 그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아울러 아침에 진이가 가지고 간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이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어제 아침 저는 도시락에 갈비튀김 한 대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연 진이가 갖고 돌아온 도시락에는 갈비 찌꺼기는 하나도 없고 대신 여전히 말라붙은 무말랭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먼저 바뀌었던 저희 도시락이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착오가 아니다. 누군가 하느님이 벌 받을 짓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행동으로 우리 어린 놈의 영양식을 가로채다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린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결코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의 쥐꼬리 같은 박봉으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들 부자의 도시락 반찬은 설령 한 개의 갈비이든 달걀 절임이든 혹은 닭다리이든 모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노고와 자식의 발육을 위해 알뜰히 절약하여 간신히 마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에게 도둑맞을 수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도 선생님 같은 분의 교육 아래서 아무도 믿지 못할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어린 놈의 영양을 위해 선생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대체 어떤 앙큼하고 약삭 빠른 아이의 짓인지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말랭이란 어쩌다 한 번쯤 맛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끼니마다 먹으면 과연 어떤 맛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맛없는 무말랭이를 물리도록 먹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조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오늘 아침은 진이 눈앞에서 큼직한 쇠고기 완자찜을 한 덩어리 도시락에 넣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체 어떤 괘씸한 아이가 그것을 먹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총 추간 진이 어미 올림. 진이 어머님께 보내주신 편지를 일하는 분이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막 식당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이 정신없이 점심 먹는 모습을 보다가 젓가락을 놓고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마는 곧 즐거운 기분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길 바 없이 가벼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도둑을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벌을 받을 영리한 아이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사흘 동안 궁금했던 일이 주신 편지로 인해 해결되었으니 어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여전히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실하고 귀엽고 조그마한 얼굴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꺼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순진한 아이들을 위해 저는 평생토록 아동교육에 헌신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 사흘 동안에 생긴 일들을 말씀드린 다음 제가 어떻게 그 꼬마 도둑을 잡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점심 먹는 형편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날마다 아침에 등교하면 먼저 자기 도시락을 주방에 가서 조서방에게 넘겨주어 시루에 넣고 찌게 했다가 점심때 제각기 찾아서는 바로 옆에 있는 큰 식당에서 여럿이 함께 먹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사흘 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막 젓가락을 들려 할 때 군이란 아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누가 도시락을 바꿔갔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해서 바라보니까 따는 뚜껑이 열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복래미 흰 쌀밥에 닭다리 구이가 먹음직하기만 했으나 그건 확실히 군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도시락을 잘못 가져갔나? 닭다리 반찬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지? 몇 분이 지났어도 아무도 나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노릇이 도시락은 크기나 모양이 모두 비슷하거니와 집에서 무슨 반찬을 싸주었는지 아는 아이는 드물 것입니다. 좌우간 바꿔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군이에게 먹으라고 일러준 다음 따지기로 했습니다. 군이는 닭다리 구이를 10명이 나도록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를 잃은 군이가 홀 어머니와 바느질 품으로 지낸다고 해서 얕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말해서 오늘 누가 도시락을 바꿔가지 않았던들 군이는 그런 닭다리 반찬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일이 또 생겼을 때 저도 어떻게 된 사정인지 수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이가 도시락을 열어보고 어리둥절해야 하며 또 누가 잘못 가져갔구나 하고 소리치자 아이들은 밥을 먹다 말고 군이 둘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바뀌어진 것은 갈비 튀김이었습니다. 저는 군이더러 무슨 반찬을 가지고 왔지? 하고 물었습니다. 군이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무말랭이 뿐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 누가 도시락을 바꿨니? 갈비 튀김하고 무말랭이면 수지가 안 맞을걸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와 하고 웃었는데 그래도 찾아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론 우습고 또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군이도 영문을 모른 채 그 갈비튀김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고무공만큼 커다란 쇠고기 완자찜 때문에 어리둥절해 했을 때 마침 보내주신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뜯기 전에 벌써 군이에게 농담조로 아마 주님의 뜻인가 보다 어서 먹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의 모자가 기독교 신자라서 얼핏 생각한 말이었습니다마는 종교적 신앙심만이 그네들에게 무말랭이만을 먹고 사는 처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안도감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말랭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들이 형편을 잠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군이 어머니는 하루에 3끼를 채우기 어려우나 외아들 군이만큼은 부디 잘 가르쳐달라고 가난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부탁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 군이는 어머니께 실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이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하다 둘러보니 뜰에 온통 무말랭이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군이 어머니는 먼지가 꾀재재한 무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무를 말리고 있습니다만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닙니다. 근처 채소밭에서 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거둘 때 쫓아가서 그이들이 버린 동강이, 꼬랑지, 속이 썩은 것, 벗겨진 것들을 모두 주워와서는 다시 골라 말리기도 하고 절이기도 한답니다. 그럼 우리 두 식구의 며칠 끼니거리는 되니까요. 진이 어머님, 당신께서는 무말랭이만 항상 먹으면 무슨 맛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생각에 군이 어머니가 그것을 잡수실 때는 한없이 쓰라린 맛을 맛볼 것 같습니다. 군이 자신만 해도 뒷날 어른이 되어 무말랭이를 씹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반드시
감개무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든 명나라 시절 삼봉 주인이 그의 친구 홍자성의 저서인 책은담을 위하여 써준 서문 중에서 나물 뿌리를 취하여 책 이름으로 함은 원래 정빈한 단련 끝에 얻어지며 또한 스스로 가꿀 수 있으니 그 내력이 온갖 풍상과 가진 고초를 고루 겪어 라는 구절을 읽는다면 반드시 왕년에 맛본 무말랭이야말로 진짜 진미였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옆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오랫동안 정신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바로 식당 안을 한번 돌아보다가 귀엽게도 동그랗게 홍조된 조그마한 얼굴 앞에 와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격으로 허둥지둥 무말랭이를 밥속에 쑤셔 감추었습니다. 저는 그 옆 빈자리에 앉아서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무말랭이 맛이 어떻지? 순간 깜짝 놀란 얼굴 표정이 금방 가라앉더니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선생님. 아주 맛있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음미하면서 한편 편지 사연을 생각하니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나오자 곧 총총걸음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린 선생님. 돌아보니까 그 조그맣고 홍조된 얼굴이 숨가쁘게 뒤를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군인의 집은 정말 가난해요. 군인은 날마다 무말랭이만 먹는데요. 그래서 저도 키가 퍽 작습니다마는 제 앞에 선 이 아이는 저보다 머리 반쯤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마음은 얼마나 넓고 거룩합니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벌써 아셨겠지요? 당신께서 저보고 찾아내라는 그 하늘이 벌을 받을 아이를 저는 붙잡은 것입니다. 바로 아드님 진이었습니다. 아무 말 않고 끄덕여주는 것으로 진이의 청을 들어준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그 건강한 작은 모습이 식당으로 되돌아간 후에야 벅찬 감격을 안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그 무말랭이 맛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인생의 온갖 맛을 다 갖추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먹는지 지켜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선량한 인간의 본성을 거칠고 추한 이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만은 잃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동은 쉴 새 없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는데 오랜 후에야 저는 음식 찌꺼기 묻은 입술이 아니라 눈시울을 닦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도 흐뭇하고 즐거운데 어째서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편지를 보신 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요? 이 하늘이 벌을 받을 아이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까? 저는 저희 제자를 위해 간곡하게 용서를 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총히 답서를 올리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린 올림.